트링TV 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케어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랩스는 이 비대면 관련 원격 의료 관련 진료 테마주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원래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특히나 최근 6월 22일 아주 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6월 22일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제가 2월 22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대략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어제와 오늘 급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특히나 이제 조금 멘붕이었던 게 이제 무중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중을 했는데도 왜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중과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무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차익 매물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각 기대감도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주총이 끝나고 나서 매각 기대감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무중 하나 띡 나오고 나니까 애매한데? 라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 오늘의 이 급락을 이끌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원격 의료 테마주들도 다 무너졌다. 급등에 대한 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통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을 주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어제 종가보다도 더 낮은 저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떨어졌고요. 또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도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종목들 말고 이제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무중 이슈까지 터졌는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멘탈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최근 알테오젠 같은 제가 했었죠. 알테오젠 같은 어떤 이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케어랩스도 조금 비슷한 컨셉으로 떨어진 것도 있고요. 또 이 관련 그 종목이 속한 테마 섹터들이 다 무너지면서 떨어진 게 있다라고 그냥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케어랩스가 어제 무중을 발표했다면 오늘 어제 상한가를 갔을 텐데 이게 오늘 하필이면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었네요. 일단 단기 모멘텀 하나는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기 싫다, 손절하고 싶다, 그럼 손절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요 정도 더 떨어지고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월요일 날에 뭐 글로벌 시장에 문제가 없다면 5일선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기다리는 게 싫다고 하면은 자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기다릴 수 있다 라면은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결국 매각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뉴스는 이제 무상증자되는 뉴스 오늘 나온 걸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케어랩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제일 최근 뉴스네요. 네,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케어랩스의 가장 핵심은 매각이고요. 매각의 가장 큰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녹십자가 이 케어랩스를 사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케어랩스에 대해서 지금 무중보다도 더 큰 이유는 녹십자의 인수고요. 이 녹십자가 과거에도 이제 계속 한다고는 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네요. 녹십자에 대한 매각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녹십자가 대략 얼마에 사주기로 했었냐면 26,000에서 27,000원 정도에 사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중을 하면서 어제 29,000원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렇게 되면은 녹십자가 원하는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녹십자가 녹십자가 지금 이 26,000원 이상에서는 사주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품은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좀 던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케어랩스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십자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겠죠. 그렇다면은 케어랩스는 다시 이 매물, 그러니까 녹십자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 조금 더 이렇게 고가에 물린 분들은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녹십자가 원하는 가격대는 바로 이 정도 가격대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과거에 케어랩스가 이 정도 밴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케어랩스는 이 밴드대까지만 이 밴드, 그러니까 20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선만 지지를 한다면 다시금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타더라도 20선에서 물을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 녹십자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케어랩스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케어랩스가 오늘은 떨어져서 1,700원 아니고 한 1,500억 정도 될 텐데요. 시총 1,500억짜리 기업인데 녹십자가 먹어서 이 녹십자가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특히 유비케어를 녹십자가 인수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엄청나게 올랐죠. 녹십자가 인수했기도 하겠지만 이게 언택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많이 올랐던 거고, 케어랩스도 비슷하게 이런 모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녹십자가 지금 케어랩스를, 원래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녹십자가 이제 너무 이게 비싸기 때문에 못 사준다, 너무 올라가면. 그랬는데 오늘 하락으로 사실 이번 하락이 나쁘긴 하지만 이 하락했기 때문에 녹십자가 다시 인수를 할 가능성도 인수할 가능성도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가 인수를 안 하더라도 결국 이 케어랩스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녹십자가 인수를 해야 가장 좋은 베스트고요. 녹십자가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단기 모멘텀으로 급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제한적이다. 이 제한적이란 말은 급등하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이, 이 케어랩스가 왜 팔려야 되냐면 모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뉴스에 이미 다 나온 내용이고요. 옐로우 모바일이 되게 유명한 그 어떤 유니콘이었죠. 근데 이 기업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케어랩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녹십자가 26,000원 비싸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막 이렇게 돈을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걸 매각을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뻥튀기 시키는 건 꼭 아닌 게 녹십자가 인수해지면 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십자가 인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 나왔죠. 최근에 그 비대면 원격 의료를 허가받은 라이프 시멘틱스의 지분이 케어랩스가 18%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2대 주주고요. 케어랩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컴퓨터나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가받은 업체는 두 곳이고요. 하나는 인하대학교, 하나는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의 지분 가치도 있다는 점. 그러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는 있어요. 사실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이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녹십자다. 녹십자가 사줘야지만 이 기업이 3만원, 4만원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좀 다시 길 겁니다. 기다가 이제 다시 슈팅이 나오겠죠. 어떤 이슈 때문에 슈팅이 나올까요?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았죠. 녹십자가 사주면 얘는 매각가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녹십자가 아니라면 이건 좀 애매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물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물린 분 시간 필요하다. 그러니까 못 기다리겠다. 손절. 난 기다릴 수 있다. 20선 물타기. 딱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매각이
가장 큰 이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각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또 이번 이 무중 이슈 때문에 당분간 이 매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좀 시간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이평선 자리도 잡고 이 매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달, 3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건데, 그럼 3달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당연히 못 기다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일부만이라도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기다릴 수 있다. 비중이 별로 안 커. 비중이 별로 안 커서 나 이거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물을 타지 마세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테오젠 얘가 말씀드렸죠. 알테오젠 언제 들어가라고 했나요? 제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가라 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알테오젠은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충분히 줄어들어서 20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20선 이렇게 올라오고 5일선은 살짝 꺾이고 이러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갈 텐데, 이런 자리를 우리가 기다리려면 케어랩스도 비슷하게 20선이 이제 올라올 겁니다.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5일선, 어차피 이제 5일선은 저항대가 됩니다. 이게 더 올라봐야 5일선입니다. 진짜 내일 당장 매각이 되지 않는 이상 5일선 돌파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21선에서부터 자리를 만들고 나중에 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 이게 단순히 제가 차트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매각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케어랩스에 대해서 제가 AS를 해드린 거죠. 아마도 케어랩스에 대해서 22,000원 제가 6월 22일 이날 말씀드렸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말한다고 그거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없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어제도 이미 어제도 거의 30% 수익이었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으면 오늘 팔고 나왔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란 게 무중이라는 어떤 이슈가 뜨고 나서야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물리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케어랩스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기업 자체가 앞으로 주도할 언택트와도 맥이 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라이프 시멘틱스나 아니면 이 업체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장이 애매한 장인데요. 월요일날 주말 동안 별다른 이슈가 없고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월요일날에 많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